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더라도 굳이 돈 들여서 트러스트 만들지 않고도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물어보는 거겠죠. 보통 리빙 트러스트를 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다. 프로베이스라는 게 그러면 뭐냐? 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유언 검증 절차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상속받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떻게 상속받는지에 대한 것을 법원의 어떤 그 관할 하에서 집행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언설튼티들이 있고 하다 보니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걸 거치게 된다. 그러니 가능한 한 프로베이스를 피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그 리빙 트러스트로 내가 가진 자산을 옮기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 어떤 파워에 있어서는 전혀 훼손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자산들,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들은 프로베이트 거치지 않고도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에게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베이트 피하는 것으로서 리빙 트러스트인데 이분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게 굳이 트러스트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자산을 여기선 지금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프로베이트 없이 어떤 수혜자에게 내 어떤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TOD라고 합니다. 뭐냐면 Transfer on death. 사망 시에 트랜스퍼 된다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프로베이트 없이도 해당 자산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은행 계좌예요. 은행 계좌 뭐 체킹 어카운트 또는 뭐 여러 어카운트 또는 뭐 증권 계좌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계좌는 TOD 기능이 대체로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프로베이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부동산도 역시 가능한 게 사실이니까 이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TOD deed라고 부르거든요. deed가 이제 우리 소유권 증서죠.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러스트를 통해 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TOD deed가 뭐냐? Transfer on death deed예요. 이거는 소유자가 사망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그런 디드예요. 증서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동으로 이어지니까 프로베이트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TOD 디드를 허락하는 주들이요. 미국에 대체로 한 30개 주, 30여 개 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오하이오, 플로리다, 네바다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주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내용은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샘플로 보면 내가 사망 시에 누구에게 옮긴다. 디드라는 게 원래 나의 소유권을 누구로 옮긴다라는 그런 증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TOD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 시에 옮기겠다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디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어요. TOD 디드를 통해서 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수혜자가요. 법적 절차 따로 없이 프로베이트 없이 자동으로 상속받게 하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사실 단순하죠. 디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당연히 비용도 더 절감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OD 디드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뭐 당연히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관리하는 것 대비의 단점이겠죠. 첫 번째는요. 부동산의 경우요. 만약에 부동산이 물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기지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TOD 디드일 경우에는요. 사망 시에 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이게 뭐 due on sale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소유권이 변경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due, 만기가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이게 발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모기지가 있으면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수혜자에게 이게 TOD의 기능에 따라서 넘어갈 때 대출 기관이요. due on sale 조항을 발동해서요.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 해당 모기지의 어떤 그 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수혜자, 베네피셔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이러면 좀 난처해지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드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수혜자에게
준다라는 그런 문서로 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체로 이건 invalidate 되거든요. 무효가 돼버려요. 물론 여기서도 이 conditional transfer를 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이거는 프로베이트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수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수혜자가 되면 이 TOD 기능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가디언이라던가 이런 그 보호자가 지정이 되어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수의 수혜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여럿이에요. 근데 해당 부동산을 내가 사망하고 나면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제 공동 소유의 형태가 될 테니까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트러스트에서는 이게 어차피 트러스티가 이 해당 트러스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게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충돌의 문제가 없는데 반해 이 TOD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크레디터 프로텍션, 뭐 자산 보호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TOD 디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요, 채권자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내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랜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생전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송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리빙 트러스트는 물론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이걸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에셋 프로텍션, 이 자산 보호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타이틀 인슈런스를 발급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는 건데요. TOD 디드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이게 타이틀 인슈런스를 발급해 주는 데에서 이걸 불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 보통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타이틀이 free and clear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채권자들이라던가 아니면 담보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성격의 인슈런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거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셀러가 바이어한테 이걸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뭐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는데 이게 TOD를 통해서 이전이 될 때는 타이틀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상태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타이틀 인슈런스 발급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핸디캡으로 보고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TOD 디드에 따라서 자산이 상속될 경우에는요, 이 특정 수혜자들, 거기에 수혜자로 언급된 사람들한테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한테 이 사실을요, 프로베이트 단계에서 고지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 분쟁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단점들이 TOD 트러스트에 있어서의 한계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TOD 트러스트는요, 간단하고 당연히 저비용으로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만 복잡한 상황 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은 아주 복잡한 것들 아니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이때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혜자가 미성년자 또 다수의 수혜자 아니면 부동산에 모기지가 있거나 뭐 에셋 프로텍션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타이틀 인슈런스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에 반해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유연하고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단순한 자산 상속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비용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TOD 디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타 효용들 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뭐 TOD 디드로 커버할 수 있는 부동산만이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다른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TOD를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닐 테니 그런 걸 감안하면요. 리빙 트러스트 한번 만들고요. 그걸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저 위에 상단에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리빙 트러스트가 TOD 디드보다는 더 바람직한 더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면 맞습니다. 이 부동산을 TOD 디드를 써서 트러스트 없이도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가 더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